맞추고 계십니까? 지금은 뭐 이슈를 덮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너무 사실은 많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뭐 야당이 할 수 있는 홍보라는 것은 대여 공격 아니겠습니까? 네네. 대여 공격과 대여 투쟁인데 그것을 뭐 저희가 집약해가지고 뭐 최고위원 회장의 백드롭으로도 저희가 굉장히 공격적인 워딩들을 또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여러 가지 또 농성할 때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최근에는 이제 또 김현지 씨 그 인사청탁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백드롭이 뭐였죠? 예, 그랬죠. 이번에 현지 누나 우리 일자리도 좀 챙겨줘요. 그게 대한민국 그게 청년. 홍보본부장의 손을 거치는 네,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정책 발표했을 때는 네.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했던 거. 뭐 그다음 또 다시 김현지 씨 논란이 번졌을 때는 우리 그녀가 알고 싶다. 이거 SBS 그거 패러디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좀 저희가 아주 무겁지 않으면서도 국민들과 굉장히 이 전국 상황을 아주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언어들로 저희가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거 고민하면서 과거에는 이런 백드롭 같은 것도 보통 뭐 한 달 정도는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한 2주 만에 저희가 항상 교체를 하고 있어요. 왜요? 이슈가 자꾸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특징이 너무나 많은 이슈가 쏟아져서 이슈를 덮고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감 전에는 이제 김현지 씨 의혹이 굉장히 불거지더니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최민희 위원장 뭐 결혼식 건으로 시끄러웠었죠. 그러더니 네네. 그다음에 또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 항소 포기 외압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또 공무원들 휴대폰 검열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더니 또 이제 뭐 사법 파괴 악법들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란 전단 재판부 해서. 그러더니 또 어떻게 됐습니까? 통일교 사건이 또 터졌어요. 네네. 이 도대체 우리 정치를 하고 있는 저희들조차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여건발 사건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저희가 당혹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순식간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 대형 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이 어수선한 상황이 돼가지고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정밀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세 글자란 불감증일 수도 있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역치가 높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사건만 하더라도 정말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사건이거든요. 뭐 법 쪽의 전체가 굉장히 놀랄만한 일인데도 또다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거 정말 홍보본부장 하기 너무 힘든 그런 국면입니다. 네. 그래요. 홍보본부장 그다음 전략기획위원장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이제 현안으로 한번 쑥 들어가 볼게요. 통일교 여야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 또 하나는 민중위 특검 편파 수사에 대한 특검 이른바 쌍특검 요구하는 이유는 뭔지 간략하게 요거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우리 당에서 요구한 거는 1국조 2특검입니다. 국조도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예. 얘기했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조도 저희가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네. 이 통일교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놀라운 진술들이 나오고 있었죠. 이것이 기사화되면서 그 통일교와 관련돼 있는 여권이 우리 당을 향하는 공격들이 네. 이제는 여권 전체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게 뭐 전재수 전 장관이시죠. 전 네. 장관에게 수천만 원과 뭐 고가의 시계가 전달이 됐다라는 것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로까지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도 다가갈 수 있는 사건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통일교 게이트 사건에 대한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진술이 사실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뭐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건으로 아마 9월 1일 날 9월 초에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됐고 그다음에 결국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진술이 나왔다.
받았다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내용은 사실은 거의 동일합니다. 권성동 대표께 금품을 전달했다라는 진술, 그다음에 똑같이 전재수 장관을 비롯해서 여권 관계자들을 만났고 금품을 전달했다라는 진술이 같은 시기에 나왔는데 왜 국민의힘과 관련된 것들만 그렇게 득달같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결국은 구속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7년이 지나서 그 시기를 뭉개버림으로써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고요. 그거를 사실상 민중기 특검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도록 방치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이게. 그리고 과연 그러면 넉 달이라는 시간 동안 대통령실이 몰랐느냐. 어떤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특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여권이 지명한 특검 아닙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넉 달 그 동안 정보를 여권의 수뇌부들이 과연 몰랐을까?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된 사람들 수사 횟수, 그다음에 뭐 압수수색, 그다음에 네. 당원 가입 문제로도 우리 당사까지 압수했었고 국회 본청도 들어왔었고 급기야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민간 업체, 저희 당원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을 관리해주는 민간 업체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압수수색을 했었어요. 네네. 그렇게 가열차게 밀어붙이던 민중이 특검이 통일교도들 민주당에도 가입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이라고 똑같은 금품 수수가 일어났다는 진술을 받았는데도 민중이 특검이 수사 대상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 정성호 장관이 생각나더라고요. 신중하게 검토해라. 상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성호 장관이랑 똑같다고 봐요. 민중기 특검이. 이게 수사 대상입니까? 이번 특검들은 전부 다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개 특검에서 여러 가지 인지수사들이 많이 일어났고 김건희 특검은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없는 것들로도 많은 사람들이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왜 이걸 4개월 동안 방치를 하고 뭉갰을까? 저는 뭐 오늘 그 압수수색을 일부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증거인멸할 시간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넉 달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공소시효 만료돼서 하나는 지나갔고요. 증거 석 달 동안 그렇게 미루고 있었으면 증거인멸하기엔 너무나 충분한 시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은 어마어마한 직무유기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 어느 권력의 단위까지 맞닿아 있는지도 이거는 밝혀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대통령실과 서로 공모를 했다거나 아니면 여권 수뇌부와 상당한 이 수사에 대한 방향에 대한 여권 수사에 대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네. 이거는 이 정권이 흔들릴 상황이죠. 예, 네.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한가운데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금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특검 수사에서는 전재수 전 장관 등에게 금품 지원했다. 아주 구체적인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4천만 원에 불가리 까르티에 시계 이런 거 받아도 되나요? 이거 뭐 복돈이니까 받아도 된다 해서 받아갔다. 이런 구체적인 진술까지 했는데 지난주에 권성동 의원 공판 이제 증인으로 출석해서 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네네, 그렇죠. 자, 이런 게 왜 이런 말을 바꾼 배경은 뭘지 이게 향후 수사나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모든 피의자는 본인도 지금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 모든 피의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살려고 한다? 예,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겠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그 윤영호 씨가 그 권성동 그 의원님 재판에 등장하기 전날이었을 겁니다. 아마 국무회의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를 겨냥해서 통일교 해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네. 그거는 굉장한 사실은 심적인 압박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봅니다. 이 자칫하다가 통일교 전체가 해산될 수도 있는 사실은 뭐 공개적인 압박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심적인 부담을 겪었다. 그리고 여권으로 확산되는 그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그러한 공식적인
압박성 발언으로 인해 사실상 뭐 진술을 사실상 막은 데 성공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윤영호 씨가 뭐 일종의 자기 패를 보여준 거죠. 일단 그런 진술을 했다는 걸 여야 가릴 것 없이 뭐 접촉이 있었다 이런 진술을 했고 그 대상도 굉장히 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재수 장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같은 부산 지역구군요. 그렇죠. 참. 예. 그래서 뭐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준 거예요. 이분이 보여주고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시 주워 담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섭죠. 그래서 저는 윤영호 씨가 굉장히 자신도 그 여러 가지 재판 중에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자기 입장을 그렇게 변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은 언제든지 하면 되는 것일 것이고 뿐만 아니라 권성동 대표에 대한 진술도 바뀌었습니다. 네네. 네. 본인이 일면식도 없고 금품 전달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자기가 검찰 그 진술 조서 내용도 본인이 인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전에 했던 내용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배달 사고다 이런 얘기까지 법정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윤영호 씨의 진술이 상당히 변화되면서 재판이나 수사의 기류들도 막 급변하고 있고요. 이 특검 국면도 급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과연 이 윤영호 씨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윤영호 씨가 어디까지 쏟아낼까라는 네네. 그러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일파만파 여권을 향해서 전방위적으로 정조준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민중기 특검이 이 부분을 사실상 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그뿐만 아니라 민중기 특검 자체가 스스로 자격 논란이 있었죠. 민중기 특검 스스로가 뭐 주가 해가지고 막대한 차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남 주가 뭐 조작 뭐 이런 수사를 합니까? 본인이 먼저 물러났어야죠. 일단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양평 공무원 그 자살 사건도 안타까운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는 그 유서가 또 나왔었고요. 기본적으로 민중기 특검은 이런 직권 남용 의혹에다가 그다음에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떤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은석 특검이 오늘 내란과 외환 관련 수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180일 동안의 수사 결과입니다. 비상계엄 동기, 반대 세력 제거, 권력 독점, 뭐 김건희 리스크 해소 등도 이제 포함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비상계엄 선포와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자, 오늘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평가하세요? 내란몰이를 하려고 작정은 했지만 시끄럽기만 하고 요란했지만 빈수레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내란 특검의 결과가 결국은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려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수사만 가득한 저는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황당했던 게 총선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총선 이전에는 저희가 지방선거까지 압도적으로 승리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지율도 높았고 지방선거도 압도적으로 승리했는데 저희가 계엄을 그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이 계엄을 왜 준비합니까? 이것부터가 굉장히 소설을 시작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을 방한 국가 세력으로 몰았다, 권력을 뭐 독점 유지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정치적인 수사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그 추정에 기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증거와 사실에 근거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용어, 추정에 가까운 용어들로 굉장히 이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이 굉장히 그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무능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건희 여사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그 관련해 가지고 관련이 없다. 그런가 관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뭐 특검 본가요? 박지영 특검 본가요?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네.
김건희 사법 리스크가 비상계엄 선포 동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전형적인 법조인들의 용어죠.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맞다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들어서 설명했습니까? 특검 발표에는 그런 내용 없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그 특검에서 이런 표현으로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질의응답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슨 관심법 수사를 했다라고 스스로 증언하는 것 같고요. 이게 2025년판 궁예 관심법 수사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증거와 사실관계보다는 어떤 추측과 그런 것에 더 의존한 것 아니냐 추상적으로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서지영 의원님 국회 교육위 소속입니다. 지난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환단고기 언급했습니다. 자, 그 명망 있는 이제 원로사학자인데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본래 서울대 교수인가요, 이분이? 네, 그렇죠. 예, 지금 아마 명예교수로 돼 있을 텐데 환단고기 문헌 아닌가요라는 질문도 이제 여러 질문 중에 했습니다. 자, 네. 환단고기를 왜 대통령은 꺼내 들었을까요? 저는 이제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압박용으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너무나 아쉬운 게 대통령 업무 보고 시간이 그렇게 아주 길지 않습니다. 여러 부처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에 대한 보고를 준비하기 때문에 네. 저도 예전에 교육부 장관 보좌관을 해본 적이 짧지만 해본 네.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 보고 자료 만들 때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고 굉장히 압축적으로 만들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의 내용도 중요 순위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왜 대통령께서 굳이 그 짧은 시간에 교육부를 상대로 심도 깊은 그 질의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동북아 역사재단을 상대로 환단고기 얘기를 꺼냈는가. 그게 저는 너무 아쉬웠고요. 의원님의 추정은 뭡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그게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분야에 대한 질의죠. 사실은 오히려 지금 서울대 10개 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정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든가 이번에 수능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많은 수험생들 또 격려도 하시면서 이번에 굉장히 불수능이었거든요. 네네. 이런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문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고교 학점제가 학교에서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네네. 이러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교육 현안에 대해서 또 대통령의 생각도 좀 말씀하시고 또 교육부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많은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경청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환단고기 얘기를 끌어오면서 사실상 전 정부 인사를 굉장히 압박하고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어떤 갈라치기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지원 이사장께서 아주 답변 제대로 하셨어요. 사료에 기반한 내용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한다. 근데 환단고기는 사실은 위서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그것을 문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자, 우리가 이제는 이 역사적 사실들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준석 대표 이런 분은 뭐 반지의 제왕도 이제 뭐 역사적 사실이냐, 뭐 그다음에 뭐 그런 얘기까지 백설공주 얘기까지 나오고 대통령께서 조롱 받으시잖아요. 이거 학계에서도 굉장히 논란들이 많습니다. 지금 일부 학계에서는 이러한 사이비 역사관을 굉장히 그 인정하려는 취지처럼 보인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권 내부에서도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게 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한 얘기도 같은 차원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서지영 의원님?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분의 업무 분야도 아닌 부분인데 그건 세관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 책갈피에 뭐 달러를 넣어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대통령께서 어디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온 국민이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이제 뭐 달러 뭐 온 국민이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전 정부 인사라고 해가지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몰아붙이고 압박을 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오히려 굉장히 옹졸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전형적인 그 굉장히 모욕적인 갑질입니다. 그래서 왜 굳이
대통령께서 그런 엄중한 자리에서 특히 과거 정권에 임명된 인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은 뭐 깊이 있는 지식이라고도 할 수 없는 내용들로 지엽적인 내용들로 그리고 또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들로 그렇게 몰아붙이기 정치 쇼를 하는지 저는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지금 뭐 사법학의 뭐 3대 학법인가요? 8대 학법 뭐 네, 합해서 8대 학법이죠. 네, 저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진상규명 이거를 크게 보면 양축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권과 대립각 세우고 있는데 자 지금 당장 어떤 문제에 조금 더 올인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필리버스터 지금은 뭐 좀 민생 법안도 있고 했는데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니까 아마 그것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 이 법안의 어떤 뭐 그 무게랄까 이런 거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다른 대응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한테 무슨 다른 대응 전략이 있겠습니까? 이제 네네. 저희한테 남아있는 마지막 수단이 필리버스터인데 이제 곧 그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못하게 하려는 네. 법안 개정안까지 민주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으로 다가올 사법학의 5대 악법, 그다음에 국민 입틀박 3대 악법 이런 사실은 전체주의적인 법안들이거든요. 이거는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고요. 시민사회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입니다. 사실상 이 법안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그 필리버스터마저도 이제는 무력화시키려는 법안들을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이제 더 이상 수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필리버스터를 했었고 국회의장께서 이제 해외 순방하시기 때문에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본회의가. 네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은 저희가 천막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본회의가 개최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은 이 올해 안에 굉장히 이러한 악법들을 연말에 다 밀어붙이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연말에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연말 연시에 바쁘고 이런 상황에 싹 밀어붙이고 내년부터는 지방선거 모드로 가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만은 국민들이 그렇게 그냥 바라보고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국민들을 저는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의 야당이 힘이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그렇지만 저희가 몸부림을 치겠지만 그러한 모습들도 국민들은 다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끝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국민들께 이 진상을 소상하게 알리고 저희들이 국민들과 함께 이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국민들께 알리고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뭐 작성 의혹 중간 조사 결과 발표하면서 당내 갈등이 일부 노출되고 있습니다. 왜 진작에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 털어내지 못했냐 이렇게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당력을 하나로 모으고 지방선거로 가야 하는데 왜 굳이 분열과 갈등의 씨앗을 뿌리냐 이런 뭐 비판이 나옵니다. 네네. 서정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문제는 어떻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이 문제 제가 지금 당직을 가지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개인적인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그 처음에 당원 게시판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격앙했습니다. 네. 네. 뭐 한동훈 대표님 입장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사안에 대해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놀라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당에 그 몸담은 지 한 25년 정도 되는데 네네. 어떻게 이러한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이 자체가 부끄러운 논란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얘기하는 건 더더욱 부끄럽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론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매몰돼 있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투쟁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좀 전력 질주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른바 민주당 사법파괴 3대 악법, 사법체계 흔들고 있고 헌정질서 파괴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당에게는 악재 혹은 야당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계속되는데도 국민의힘이 그걸 정치적으로 흡수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야당 지지로 이끌어내지 못한다 이런 비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그 중심에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라든지 뭐 계엄에 대한 뭐 무한한 사과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또 당내에 있고요. 네네네. 자, 뭐 갈려 있지만 입장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이제 우리가 그런 여당 여권에 대한 악재가 야권의 지지로 이어지지 못한다. 저는 그것 좀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8년도에도 탄핵 과정을 거쳤고 네. 저희가 그 이후에 그 탄핵을 겪고 난 뒤에 당은 지금보다도 사실은 더 지리멸렬했었습니다. 그리고 당내 분열도 있었습니다. 뭐 당이 쪼개졌다가 뭐 네네. 그렇게 됐었죠. 그땐 지지율이 더 곤두박질 섰습니다. 그때 저희가 다 함께 사과도 했었고 사과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했었고 그랬고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장시간 동안 저희가 침체된 상황이었고 지방선거도 굉장히 참패를 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반면교사를 삼아서 저희가 또 새로운 그 방법론적인 부분도 모색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렇게 내란 재판이다. 특검도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무엇을 한들 국민들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시간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굉장히 국민들이 놀랄 정도의 변화를 하는 몸부림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좀 더 빠르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저희 국민의힘의 여러 여건들이 그 정도는 성숙된 상황은 아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기반을 만들고 좀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논의와 작업들 고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네. 저도 그러기 위해서 노력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짧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내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대거 참석하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혹시 서지영 의원님도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냥 있다는 소식만 들었고요. 네네. 제가 알기에는 이제 뭐 여러 한가지 뉴스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초선 대표를 이제 바꾸는 네네. 일 때문에 안건은 그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이면 또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나오겠죠. 네네. 예. 자, 그것이 어떤 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